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하반기 국내 주식 전략 한번 심층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요즘 오늘도 우리 손은정 아나운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시가 갈팡질팡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뭐 주가라는 게 예. 기업의 과거, 현재가 녹아 있고 네. 이제 미래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알기가 이제 어려운데 음. 그 이제 미국 주가는 올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은 좀 더 기업 이익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여러 가지 환경, 뭐 기업 자체 요인도 있지만 대외 네. 환경이 조금 예.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가들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국내는 우리나라 2분기 실적은 아주 좋았죠. 이제 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대외 환경,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하는 주요 산업들이 뭐 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 전문가 표현으로는 이제 cyclical 경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그 국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음 분기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 이익이. 물론 이제 내년은 2022년은 기업의 경영자들, CEO들도 네. 내년 전망을 자기 회사 전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증시가 좀 상당히 혼란스럽고 투자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우리 동학개미들이 겪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난 5월 달에 미국을 들어가서 제가 6월 말에 나왔거든요. 교수님도 네. 최근에 미국 한번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뭐 방학이니까 방학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예. 이용해서 미국 서부 동부 다녀와서 지난주에 귀국했습니다. 저하고 다니신 곳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다녀보시니까 미국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네. 특히 연방 빌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예, 착용하게 돼 예, 있더라고요. 예, 뭐 예. FAA 규정에 의해서 예, 비행기도 예, 그렇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저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에 있고 동부 잠깐 다녀왔는데 네. 한국하고는 확연히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을 해요.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거의 어디를 가나 조심을 하지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대도시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한 7, 8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항상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그 리스크를 자기네가 짊어지고 그러니까 with 뭐저 코로나라고 이제 최근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는 여러 가지 이제 백신 공급이나 투명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어서 아마 네. 이제 증시에도 양 국가가 이제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면 미국 시장으로 지금 블랙홀처럼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어제 나스닥이 15,000을 갔고 네. S&P 500도 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계속 미국만 가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뭐 그 주가라는 건 기업 이익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올해 들어서 S&P가 이제 한 20%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 이익은 그거 이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분기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 뭐 이런 데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한 90% 이상 2분기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해서 올해 전체로 45% 정도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기업 이익도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이제 퍼는 밸류에이션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기업
그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가 조금 올라갈 걸로 많이 봅니다. 바이든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면 이제 개인들 부자들하고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과세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불투명성 때문에 내년 이익은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둔화될 걸로 보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드멘털이 아주 좋은 게 미국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 같고 국내는 뭐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았죠. 뭐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이 좋았고 국내 기업도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기에 취약한 시클리컬한 산업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많이 기업 이익이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을 전망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메모리가 2022년에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업황이 단기적인 불황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제 그런 리포트를 외국 증권사 한 두세 군데에서 냈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불균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네. 최근 방금 말씀해 주신 가지고도 한 몇 시간을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이제 이 경기를 타는 주식들의 변화 가능성이 미국은 상당히 40% 넘는 수익을 올해 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거의 배터리 자동차 뭐 반도체 쪽 주식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의 수익이 좀 떨어져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가지를 못하니 한국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착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요약을 그죠?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JP 모간에 계셨으니까 JP 모간은 미국에서도 이 시장을 볼 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봤을 때 주로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말씀을 우리 손은정 아나운서가 박우신 파트너하고 네. 이야기를 했단 예. 말입니다. 파트너하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기를 놓고 투자의 전략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기인지 예를 들면 단기는 빨리 정리를 해서 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쪽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를 보면 이쪽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출렁거림이 있으더라도 참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문 투자가들도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단기 시황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 헤지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해외 자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전날에 나스닥이 3%가 빠졌으면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실제 대응을 그날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은 이제 이런 때일수록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기가 잘하는 기업을 좀 더 길게 1, 2년, 3년, 5년, 10년 내다보고 투자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펀드멘털 대비 좀 과도하게 빠지면 그런 때는 오히려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보죠.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는데 네. 개인 투자가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상승세가 될 때 따라붙고 주가가 오르면 충분히 먹지 못하고 팔고 빠지면 기다려서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으로 가야 되는 것과 반대로 가거든요. 이제 특히 동학개미들은 그나마 좀 난데 서학개미들은 우리가 이제 지구 반대편에 투자하니까 잘 모르는 기업들을 투자하는데 네. 특히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갈 때 대표적인 게 우리 캐시 우드의 ETF죠. 그런 거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잡은 거가 꼭지였고 계속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조금 더 길게 투자를 보는 습관을 저희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개미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개미라는 말을 안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국 투자자들 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말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이 좀 간단해야지 바로 대답을 주시고 하시는데 최근 테이퍼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네. 마치 테이퍼링이 되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네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딱 교수님 판단에 테이퍼링이 나도 국헌이 버틸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업종이나 종목과 이 테이퍼링 발표가 나면 심리적으로 왕창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약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테이퍼링은 특히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넌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몇 달 동안 얘기를 해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 쏟아부었죠. 벌써.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네. 이제 금융 긴축으로 가는 첫 단추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웰 의장이 원래 학자, 이코노미스트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죠. 월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장의 그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전혀 주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편안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이미 그렇게 매일 모든 투자가들이 방송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 이번 금요일 날도 뭐 특별히 그 쇼킹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뭐 그 테이퍼링이 이제 연말 전에 아마 이제 시작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로는 큰 이벤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가들은 좀 차분하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어제 그저께는 좀 반등을 줬지만 다시 또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또 매도로 확실히 돌아선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계속 외국인이 파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제 반도체를 파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장 자체를 조금 저평가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 게 네. 외국인은 한 명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스펙트럼이 되게 네. 다양합니다. 뮤추얼 펀드도 있고 헤지 펀드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알고로 돌리는 퀀트 펀드 기계도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순매도, 순매수 하나의 숫자로 그렇죠. 보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정형화시키긴 쉽지 않고 하나 이제 확실한 것은 그 이제 제가 이제 현역으로 떠난 지 꽤 돼서 2주 전에 이제 반도체주 셀링 클라이막스가 있었어요. 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5조 넘게 팔았죠. 그래서 제 이제 후배들 중에 이제 미국 증권사에서 매매 트레이딩 담당 중역을 하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 친구들도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자기도 이렇게 단기간에 빠질 줄 몰랐다.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건 처음 경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그 이번에 이제 매매 패턴인데 그게 이제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는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알고 주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분류 투자가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이제 뒤로 물러나서 봐야 되는데 한국적인 이머징 마켓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자체의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은 불행히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 기업이 많지만 우리 시장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근데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 뭐 그 박사님은 아시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브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브릭, 브라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근데 요즘 브릭이란 말 안 쓰죠. 투자가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10년을 보면 이머징 마켓 주가가 선진국 시장 대비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소속된 것 자체가 좀 불리하고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1, 20년 전에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전이기도 하지만 네. 한국 시장이 제일 컸습니다. 우리가 맹주였어요. 예.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이 35%, 대만이 15%, 대만이. 한국이 네. 이제 3등입니다. 13%. 아. 인도한테도 이제 위협을 받고 개별 기업을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큰 주식이었는데 5년,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대만의 TSMC, 2, 3등은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우리가 이제 4등이에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노는 물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지 그 기업도 증시도 좋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익의 반, SK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 이제 메모리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그 시클리컬 기업의 이익이 급등락을 하는 산업인데 내년에 이제 우리 뭐 CLSA 증권이나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 표현을 빌으면 네. 내년에 사이클이 꺾이면서 기업 이익이 20-30% 이상 그 감익할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모멘텀이 좀 꺾였다고 이제 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두 개의 리포트를 보면 2023년은
이 두 개 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이클이 오히려 다시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슈보다는 어떠한 재고 조정, 단기적인 그 수급의 그런 이슈로 보입니다. 예. 네. 방금 주신 말씀 속에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 네.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연기금 네. 같은 기관인데 알고리즘을 초단타로 움직이러 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초단타들이 움직이는 외국인들의 모양새가 헤지펀드라든지 연기금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연기금은 뭐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요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삼성전자도 2023년부터 경기 회복심에 다시 한번 반등을 탈 수가 있다 희망을 주셨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테이퍼링이 발생할 때 미국에서 보는 관심 있는 주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으니까 전문가들이 마이닝, 이 광산 쪽 주식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테이퍼링으로 조금 꺾이더라도 돈이 회수가 되더라도 이쪽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쪽이 철, 우라리움 이런 쪽이다라고 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팩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금융 완화를 이제 꺾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기 관련주들,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마이닝, 네. 광산 뭐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미국, 호주, 영국에 되게 많습니다. 이제 네.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그 기계 업종, 그다음에 여기에 인프라에 들어가는 투자에 관련된 업종들이 좀 조금 움직였고 그다음에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마이닝 업종은 또 ESG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궁극적으로 되게 장기 성장성의 한계가 있고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또 그 생각하는 투자가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시장이 얼마나 정책을 투명하게 하느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믿고 정책 담당자들을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머징 마켓으로서 순위가 4위로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이 멈추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업들은 과거 20, 30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우리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문화된 기업은 월드 클래스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은 좀 독특하게 투자가들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마켓이 가장 좋았던 것은 외환위기 이후 98년에 DJ가 집권을 하고 나서 개혁 구조조정을 하면서 엄청난 시장 경제 그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 이제 김정태 행장이라는 아주 걸출한 CEO도 있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뭐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도 좋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정권에서는 백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좀 이런 규제를 좀 없애야지 내수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거에 돌파구를 못 찾아서 실망을 하는데 이제 뭐 몇 달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또 기대를 해볼 만하지도 않나. 그래서 실제 외국 투자가들은 하여간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이 정치적 리더십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가장 큰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미국서 다녀보신 그 말씀 백신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네. 그렇지만 70% 이상 접종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독감 주사 맞듯이 맞으면 그냥 마스크 벗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희망. 또 하나는 이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경기를 서서히 과열된 것을 냉각시켜야 되겠다. 과거의 경험해 본 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 이머징 마켓의 대표 주자였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지금 하나를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 백신도 없고 뭐 코로나 예방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 긴축 부분에 이제 금요일인가요? 한국은행이 결정하게 되죠. 금리 예상을 그렇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렇죠. 지금 대출을 다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는 네.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되게. 그래서 실제 이제 기업들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환율이 절하가 돼서 원화가 절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서 보통 이제 원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이익은 늘어납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네. 이제 대기업들은 오히려 혜택을 입고 내수업종이나 일반 서민들은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는데, 이번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가 내일 목요일이군요. 예. 열리는데, 예. 진짜 이번에는 타이트한 것 같아요. 올려야 된다,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된다. 근데 하는 주위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금융위도 최근에 그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네. 금리를 되게 올리고 싶어 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아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올릴 올렸죠. 거로 예상을 예. 했는데 실제 올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의사 결정이고, 근데 뭐 자산 버블은 지금 확실히 있는 거니까 금리는 뭐 이번이 아니어도 연말 전에는 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우리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를 사실 빼놓으면은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제가 지난 인터뷰를 좀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주주환원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번 좀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약간 뭐 떠밀려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전문가들은 그 자체가 이미 그동안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것에 이제 그 큰 언저리를 벗어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240조 원 투자의 이제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한 45조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 해도 앞으로 3년 동안 한 130~140조를 할 걸로 보는데, 네. 뭐 기업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예를 보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원래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안 하는 분인데 작년 올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투자할 대상들이 너무 다 과대평가돼서 내 회사가 가장 저평가된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도 25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했고, 매입을 하면 항상 소각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나머지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년에도 한 100억 달러 이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현금이 111조 원이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R&D를 20조 원을 해도 그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걸 집행하고 나서도 현금 흐름이 10조 이상이 매년 남아서 자금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 CEO나 이사회들은 주주를 위해서 우리 회사 주가가 펀디멘털 대비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원래 그 이사회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주주를 위해서. 그렇죠. 주주가 뽑은 이사회 멤버들이 주주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론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그 판단의 몫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실제 그런 것을 안 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기업은 지난 몇 달 사이에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오늘 듣고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직하고 투명한 것을 원한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장을 믿고 가야지만 투자자들도 무수의 뿔처럼,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네, 네. 무수의 뿔처럼 갈 수 있다. 이런 아마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